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과 인연이 많은 분 같습니다. 그러게요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를 담당했고 이번에 또 원내대표로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방어하는 지금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.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권은 사실은 이제 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이 소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위헌 어떤 법률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간추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가 국정농단이라는 핵심과 뇌물죄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제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?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법률 위반 부분 이것 자체는 이제 제외하고 헌법에 있는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내란죄 문제, 이급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이 형법상 다루는 내란죄 관련된 여러 가지 증인들을 출석할 이유도 없었고 또 시간적으로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떤 논란이 많냐면 당시에 민주당 측 그러니까 소추위원 측 변호인이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뭘 한 겁니다라고 마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제안한 것처럼 하는 이게 있어서 그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.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특히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를 하면서 내란 수계, 내란 동조 정당 뭐 말끝마다 내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정작 내란죄에 관련된 형법 부분을 뺀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물론 뭐 헌법 자체의 내란죄 부분은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 이번에 탄핵 소추를 찬성하고 했던 분들도 내란죄 관련된 형법 부분에 위반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그 취지인데 문제는 그 취지에서 이 형법 부분을 뺀다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심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걸 동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